자, 마지막 순서 신가족 기획입니다. 이 3년 전부터 가족을 멀리하고 방 안에서만 지내는 아들 때문에 걱정인 부모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함께 보시죠. 곧게 닫힌 문 앞에서 절규하는 엄마. 좀 이러고 온다. 그분이 가면 나 죽는다 그래. 집안의 희망이자 자랑이었던 큰아들.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라고 할까. 그런데 3년 전 착하기만 했던 아들이 갑자기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예전에 아들을 되찾고 싶은 엄마는 아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늦은 저녁, 제작진에게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한 중년 부부. 집 안에서 이렇게 뵙지 않고 밖에서. 아들이 이제 미리 알아보면 이제 좀 더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올해 31살인 아들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룬다는 부부. 저는 엄마 학교 공부 좀 힘들다고 그 얘기 하더니 며칠 있다 그냥 말도 없이 학교를 안 나갔다고. 상관에서만 생각하나. 군대까지 멀쩡히 제대한 아들이 3년째 집 밖을 나가지 않는답니다. 컴퓨터로 책 보고 이제 게임 같은 거 또 한 번씩 하고 오락 프로그램 이런 것도 보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잠자는 거죠. 뭐 시간이 많으니까. 과도 매보고 달래보고 말 안 해요. 화장실 가서 안 나오고 그냥. 가족의 동의하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 아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루 종일 거실에도 모습을 비추지 않던 아들은 가족이 모두 잠든 새벽 4시가 돼서야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커피를 타고 곧장 방으로 되돌아 들어가는데요. 평소 가족들과 마주치는 것도 부담스러워한답니다. 왜 안 나오는지 물어보셨어요? 아니, 말을 안 해요. 우리도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힘들다 그 말만 딱 하고. 아무 문제가 없던 아들이 도대체 왜 갑자기 변한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부부. 도대체 아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굳게 잠긴 아들의 방이 보였는데요. 마치 외딴 섬처럼 보입니다. 결국 엄마가 억지로 문을 열어보려 하자 더욱더 굳게 닫혀버리는 문. 나 죽는다 그래. 이러면서. 그리고 긴 실랑이 끝에 겨우 열린 문. 오랜만에 아들을 만난 엄마는 심란한데 아들은 끝내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엄마 좀 도와줘. 엄마 좀 도와줘. 너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엄마 가슴 아프게. 그만 좀 일어나고 밖에 나가고 이제. 삼 년째 마르지 않는 엄마의 눈물. 그러나 단단히 얼어버린 아들의 마음을 녹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24시간을 보내는 방, 컴퓨터와 책상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좁은 방 안엔 각종 전문 서적만이 가득했는데요. 제작진이 아들과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싫다고 하잖아요. 나가주세요. 나가주시라고요. 예전엔 착하기만 했다는 아들. 엄마는 가슴이 답답해질 때마다 아들의 학창 시절을 떠올리며 위안을 삼는다고 합니다. 중학교에서 그냥 모범생으로 그냥 착실하게 잘했어요. 속도 한 번 안 쓰고 학교하고 집하고 학원 바뀌므로 그냥 착실하게 잘했는데.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를 했던 착실한 아들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명문대를 들어갔습니다. 좋았죠. 그때는 그냥 고생한 보람도 있고 그냥 한번더 좋았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라고 할까. 3년간 학교를 가지 않는 아들 혹시 불이익을 받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학생이요. 그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좀 상태를 알아보려고 그러거든요. 엄마거든요. 휴학한 지 좀 됐는데 좀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좀 알아보려고 그러거든요. 2011년부터 3월 1일부터 비등록 제정이 돼서 학교를 안 다니고 있어요. 학교 재학생 신분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간 대학도 제적을 당하고
아들이 돌아갈 곳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불안하기만 합니다. 자기는 여태껏 알아서 수라 잘하니까 믿고 있었죠. 근데 모든 걸 포기했나 저러는지는 몰랐네요. 30이 넘은 아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 가족 생활비부터 아들의 용돈까지 60이 넘은 아버지가 책임지고 있었는데요. 카드 대출빚만 900여만 대였습니다. 지금 손에 얼마 정도? 저요? 돈 없어요. 몇십만 원. 일용직을 다니는 아버지. 갈수록 힘에 부치지만 일을 쉬면 당장 가족의 생계가 불안한 상황. 경제적인 활동을 우리 아저씨는 일을 있으면 이제 일당으로 나가고 그러셨어요. 계속 중국집 주방장. 그래 장사를 오랫동안 했었어요. 우리 큰애 한 100일도 안 돼서부터 하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가게 적응 또 쉬고 또 시작하고 해가지고 먹고 살기도 빠듯했던 살림. 아들은 걸음마를 채 떼기 전부터 엄마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애들한테 신경 못 써주고 뭐 그런 거 좀 미안하고 뭐 그런 거죠. 후회되죠. 엄마의 역할을 제가 잘못했나 그렇게 후회가 되죠. 한 번도 속마음을 터놓은 적 없던 아들. 대견하게만 생각해왔지 정작 아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생각을 못했습니다. 부모 속 한 번 썩이지 않던 착한 아들.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있었기에 3년을 방 안에 숨어버린 것일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24시간 방 안에 숨어버린 아들. 어떤 상태일까요? 믿을만 하면 하지만 제가 다시 긴 설득에도 마음의 빗장을 열지 않는 아들. 아들은 끝내 제작진과의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엄마를 통해 아들의 과거와 현재를 듣게 된 전문가. 아들의 현재 상태를 진단받았는데요. 전형적인 언둔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심한 우울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외에 이 외부가 굉장히 두렵고 힘들고 고된, 그래서 계속 숨고 싶은 거예요. 자기 속으로 숨어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봐야죠. 아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선 부모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 상담을 통해 문제점을 되짚어봤습니다. 내가 어떤 공부 하나 가지고는 내가 참 그래도 살만했었거든요. 근데 대학 들어가면 그 문화가 너무 달라요. 대열에서 빠져나오고 도망가서 숨고 싶은 거죠. 지금 아들은 자기 속에 갇혀 있어요. 근데 어떻게든 어떤 자극이라도 줘야 돼요. 긍정적인 자극이든 부정적인 자극이든 가서 그 속에서 나오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아들의 입장이 되어볼 기회가 없었던 엄마. 오늘 처음으로 아들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충분히 잘해주면 상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신경을 못 써줬어요. 애들한테. 일 좀 제발 해보야죠. 이제 다른 건 좀 바라는 거 없고요. 이제 아들이 옛날같이 그냥 밖에 활동도 하고 이제 그랬으면 좋겠어요. 3년째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아들. 아들은 부모가 자신의 상처를 먼저 알아봐주고 어루만져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아들의 마음이 상당히 굳게 닫혀 있는 것 같아서 보는 내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어머님께서 이제 아들분을 조금씩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상담 이후에 아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며 어머님이 가장 가슴 아파했었는데요. 일단은 아들에게 대화를 통해서 천천히 다가가기로 했는데 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그 가정이나 사회에서 정서적인 상처를 받으면서 은둔형 외톨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근데 한 은둔형 외톨이에서 한 20년 정도 있다가 회복한 분이 얘기하신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럴 때 정말 끊임없이 자기를 이해해주고 설득해주고 욕하지 아니하고 지지해줬던 어떤 가족의 힘이 결국은 나를 나오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참 힘드시지만 잘 견디시면서 끝까지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예.